안녕하십니까. 조선일보경제부의 박사기자 방현철입니다. 9월 22일 코인 파헤치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코인 파헤치기에는 알고란의 고란 대표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와, 이렇게 생소한 장소에서 예. 인사드립니다. 예. 특별한 장소에서 오늘은 만나 뵙네요. 오늘은 이제 국내 최대 글로벌 가상자산 행사인 업비트 개발자 컨퍼런스 2022죠. 네네. 2022가 열리는 부산항 국제전시 컨벤션 센터에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앞으로 보면 무슨 크루즈 같은 배도 보이고요. 저 멀리 부산항 대교도 좀 보입니다. 아니, 딱 이렇게 그냥 모습만 보면 마치 홍콩에 온 듯한 약간 그런 네. 느낌이라 굉장히 이국적이네요. 네. 네. 뒤편에는 이제 컨퍼런스에서 휴식할 수 있는 공간들이 있고요. 지금 양쪽에서 지금 컨퍼런스 행사가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이제 사실 새벽에 글로벌 시장에서 좀 큰 이벤트가 하나 있었죠. 맞아요. 연준이 3연속 자이언트 스텝 하면서 미국 금리가 지금 거의 3%가 이제 거의 넘어가게 됐어요. 그런데 이게 사실 글로벌 시장뿐 아니라 지금 코인 시장에도 상당히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게 그러니까 그냥 자산 시장에 전반적으로 다 영향을 미치는 거고 특히나 코인 같은 경우에는 그 낙폭이 조금 더 크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오늘 앞으로 좀 어떻게 코인 시장이 어떻게 될지 상당히 다 궁금한데 여기 몇 가지 이슈만 좀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세 가지 이슈 지금 들고 준비해 오셨죠? 네. 첫 번째는 더 머지 그 이후. 네. 자, 머지 얘기 많이 드렸으니까요. 이제 끝났습니다, 드디어. 그 이더리움 머지 이후에 어떻게 됐는지 이 얘기를 해보고요. 두 번째는 백악관 프레임워크. 음. 네, 백악관에서 뭐 저기 규제에 관련된 소식이 암호화폐 관련 규제를 이제 프레임워크를 발표했죠. 그 얘기 한번 해보고요. 세 번째는 바로 이 공간과 관련된 뉴스입니다. UDC 2022 네. 현장의 생생함과 함께 음. 무슨 내용을 말하고 있나를 같이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하나하나 이슈를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더 머지 그 이유 한번 얘기를 해보죠. 아, 예. 더머지는 저만 해도 음. 굉장히 많이 말했고 아마 이소 부사장도 몇 번 말했을 것 같아요. 모든 관심사 사실 코인 시장 관심사가 머지였어요. 네. 이더리움 머지. 사실 2017년 비트코인 하드포크 이후 아마 가장 큰 크립토 이벤트가 아니었을까 싶은데 네. 어쨌든 9월 15일 우리 시간으로 3시 42분 더 머지가 성공적으로 완료가 됐습니다. 일단 업그레이드가 된 거예요. 네, 저기 맞습니다. 이더리움 네트워크가. 근데 일각에서는 이게 업그레이드가 됐는데 사실 별로 달라진 것도 없고 중간에 뭔가 버벅거리는 것도 없어서 된 거야? 약간 이런 느낌이었는데 성공적으로 됐습니다. 자연스럽게 된다는 게 성공을 했다는 네, 얘기죠. 맞아요, 예. 맞아요. 어떤 개발자분은 정말로 아름답다라는 표현을 쓸 수 있더라고요. 이렇게 아주 스무스하게 넘어갈 수 있다니 정말 아름다운 그 시간이었다, 그 순간이었다라는 예. 표현까지 썼는데 예. 뭐 많이 말씀드렸지만 이더리움 더 머지는 이더리움의 합의 메커니즘을 작업 증명, POW 방식에서 지분 증명, POS 방식으로 완전히 전환하는 이벤트입니다. 뭐 쉽게 이해하자면 이제 이더리움 채굴은 없어지다. 맞아요. 뭐 이렇게 이해하면 그게 되겠더라고요. 핵심이죠. 예. 그래서 이렇게 한 다음에 이거 더머지가 끝났다고 해서 당장 속도가 빨라지고 수수료가 싸지냐는 아니고요. 예. 요거가 더 머지가 기반이 된 다음에 그 위에서 이른바 이제 확장성 네. 여러 가지 업그레이드가 또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게 다 이어지고 나면 그 뭐 서지, 버지, 뭐 스플러지 뭐 하여간 네 단계가 또 있거든요, 예. 뒤에. 계속 있어요. 계속 예. 있어요. 이게 다 완료가 되면 나중에 비탈릭의 말하기로 10만 TPS가 가능하다. 그러니까 초당 거래 처리 속도가 10만 건까지 올라갈 수 있고 상당히 속도가 빨라진다는 맞아요. 얘기죠. 수수료는 2원, 뭐 3원 요 수준까지 이제 내려올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우리는 이제 머지를 하면 뭐 공급은 좀 줄어들고 맞아요. 수요 늘고 해서 좀 가격 상승 효과가 있을 거다 이렇게 기대를 했었는데 가격은 어떻게 되는지 이게 궁금합니다. 예. 이게 사실 제일 궁금하죠. 예. 예. 이게 날아가는 비행기 엔진을 교체하는 것과 같다라는 비유가 나올 정도로 되게 어려운 일이어서 이걸 해냈어. 네. 그러면 약간 일감이 딱 어떤 생각이 드세요? 가격 측면에서는? 조금 올라갈 것 같은. 맞아요. 뭔가 어려운 걸 해냈다. 어. 이런 생각도 있지만 근데 또 있잖아요. 그 선반요? 예, 선반. 항상 뉴스에 팔아라. 또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 맞아요. 예. 근데 이제 말씀하신 두 가지 가능성 가운데 네. 사실 시장에 지금 현재 나타난 거는 후자입니다. 음. 네, 기대감에 많이 이더리움 올랐었거든요. 예. 제가 아까 이더리움 머지가 이게 되는가 마는가 인식하지 못한 사이에 성공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대개의 경우 이제 그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번에 더 머지 업그레이드 과정에서 이에 반발한 채굴자들이 하나포크를 떠가지고 새로 코인을 만들었어요. 예. 이더 W라고 하는데 예. 그 코인을 이제 에어드랍을 해준다라고 했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루어진 그 시점, 그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누구는 에어드랍을 주고 누구는 안 받고 이건 마치 주식의 배당락하고 이제 비슷한 거거든요. 배당, 네, 예. 배당 기준과 비슷한 건데
그래서 보통의 이제 에어드랍 이벤트를 보자면 그 에어드랍을 전후해가지고 가격이 확 올라갔다가 왜냐면 그 전에 들고 있어야지 그 새로 나온 코인을 받을 수 있으니까 네. 그 코인을 받는 받은 그 기준 다음에? 시점이 끝나고 나면 하락을 해요. 왜냐면 이제 끝났으니까. 근데 이 더머지 전후에서 가격이 안 떨어지는 겁니다. 딱 그 시점에서는 크게 변동이 변화가 없었어요. 없었죠. 예. 그래서 이게 음. 에어드랍에 따른 가격 하락보다 더 머지 성공에 대한 약간 기대감과 앞으로의 미래에 대한 사람들의 긍정적 전망 때문에 가격이 유지되나 보다 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랬는데 몇 시간 후에 맞습니다. 예. 그런데 그날 이제 15일 날 이루어졌었거든요. 네. 15일 날 오후 3시 40분쯤에 이루어진 그때는 별로 가격이 없었는데 갑자기 11시부터 이 1,600달러 하던 이더리움 가격이 1,400달러로 확 밀리는 네, 거예요. 네. 이거는 이제 매크로 이슈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뭐, 그 전날 나온 이제 네. CPI의 네. 결과에 대해서 이제 연준이 생각보다 세게 조일 것 같아 이런 여러 가지 시장의 불안감들이 모든 자산 시장에 반영이 됐는데 비트코인보다도 그간 이더리움이 더 머지 기대감에 많이 올랐거든요. 많이 올랐죠. 예. 근데 그 많이 올랐으니까 더 많이 떨어진 네. 거예요. 그래서 이제 확 밀렸거든요. 네. 그리고 여기에다가 또 뭐가 있었냐면 이더리움 채굴자들이 쉽게 말해서 이제 이더리움에서 채굴자들 너 나가 약간 이런 최고로 느낌이죠. 이제 못하게 됐죠. 네, 그러니까 채굴자들이 이 들고 있던 자신들의 이더리움을 그간 캤던 이더리움을 투매를 했다라는 얘기가 나와요. 이게 그런 얘기도 나오고요. 정확하게 확인 안 되는데 예. 가격이 왜 떨어졌냐에 대해서 그들의 투매 때문이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뉴스에 팔아라 이런 심리도 작용을 한 것 같습니다. 이게 뭔가 매크로 변수도 안 좋은데 어떻게 보자면 이제 호재성 이벤트가 종료된 거잖아요. 네. 이벤트 끝났으니까 앞으로는 뭐 더 이상 기대할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예 팔고 가자. 네. 라고 하는 게 겹쳤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지금 현재 가격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확 해서 1,400달러 선으로 밀렸다가 네. 그리고 좀 그 선에서 또 왔다 갔다 하다가 자, 말씀하신 새벽에 발표된 FOMC 결과 네. 사실 뭐 자이언트 스텝은 다 예상한 거였는데 그 다음에 기자회견 할 때 생각보다 세게 좋을 네. 것 같다라고 앞으로도 이제 물가가 떨어지지 않으면은 계속 금리를 올리겠다. 뭐 이런 뉘앙스로 얘기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한 나스닥이 2% 가까이 밀렸는데 비트코인도 약간 비슷한 수준 밀렸는데 네. 말씀드린 대로 이더리움은 호재성 이벤트 종료와 함께 더 크게 밀려서 더 많이 밀렸군요. 맞아요. 예. 지금 1,200달러 선으로 내려왔습니다. 예. 또 하나 관심사는 그러면 그때 이제 이더리움하고 이제 갈라져서 나온 이더 W는 어떻게 됐냐? 뭐 이게 요거 또 기대 많이 관심사인데. 했었거든요. 예. 사람들이 이게 이더 W가 에어드랍이 완료되기도 전에 네. 일부 거래소에서는 이거 IOU라고 하거든요. 일종의 이제 선물 형태로 이더를 받을 수 있는 그 권리 증서를 가지고 네. 거래를 했었어요. 이게 한때는 막 60달러까지 막 갔었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은 요게 나오면 대충 한 50달러는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했으나 네. 결과는 그닥 좋지 않았습니다. 요것도 확 떨어졌어요. 네, 별로요. 이제 예. 이더 W가 이제 에어드랍이 된 다음에 네. 이걸 가장 먼저 이제 그 코인 이더를 들고 있었던 코인 홀더들한테 준 곳이 FTX예요. 네. 이게 가장 먼저 이제 이더 W를 주고 글로벌 그래서 네, 맞습니다. FTX. 얼마 예. 지나지 않아 자기네 거래소에 상장을 시켜버려요. 다만 이때는 아직 코인 입출금이 막혀있기 때문에 예. FTX에서 이더 W를 받은 사람만 FTX에서 팔 수 있는 구조였어요. 사고 팔 수 있는 구조였죠. 그래서 이게 처음에는 막 가격이 되다가 30달러까지 올라갔었거든요. 근데 그 다음에 꺾이기 시작하더니 그 다음에 또 사달이 하나 났습니다. 아까 저 하드포크가 이더 W만 된 게 아니라 네. 트론의 창립자인 그 저스틴 선이 네. 우리는 이더 W 아니고 또 딴 거 ETF. 만들겠다? 네. 네. 이더 페어라고 해가지고 ETF를 자기들은 그걸 밀겠다라고 한 거예요. 내분이 일어난 거잖아요. 네. 게다가 이게 이제 하드포크 됐을 때 이게 뭔가 뭐 리플레이 어택 해가지고 일종의 이제 해킹 이슈가 있을 수 있거든요. 약간 체인에 또 오류가 생긴 거예요. 이러다 보니까 이 가격이 4달러까지 밀렸습니다. 완전히 혼란상이군요. 그쪽은. 맞아요. 그래서 지금 다시 회복하긴 했는데 네. 6달러 선에서 거래되고 있어서 결과적으로 이더 W 에어드랍을 노리고 투자에 들어갔던 분들은 큰 재미를 못 봤던 것 같아요. 예. 특히나 이제 국내 거래소에다가 코인을 이더리움을 두셔서 뒀다가 이제 에어드랍 받으신 분들은 국내 거래소에 지금 상장도 안 되고 지금 거의 분위기가 상장을 안 시킬 분위기예요. 대신 입출금만 그렇군요. 지원합니다. 예. 네, 네. 그래서 이걸 이제 출금해가지고 다른 거래소 가서 이제 팔아가지고 하는데 지금 가격이 아까 제가 5달러 왔다 갔다 네. 한다고 해서 정말 큰 재미를 많이 못 보셨어요. 더 머지 이후에 좀 약간 혼란상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쪽.
그래서 어쨌든 성공적으로 마무리된 건 좋은데 이게 네. 장기적으로 보면 굉장히 큰 호재지만 일단 음. 단기적으로는 뭔가 기대감이 이제 끝났다, 종료됐다. 네. 플러스 아까 말씀드린 하드포크 과정에 있었던 여러 가지 혼란 상황 때문에 거기다 매크로벨스까지 겹치면서 이더리움 가격은 다른 코인에 비해서 낙폭을 키우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게 좀 이해를 하고요. 좀 실망하신 분들도 있겠지만 길게 보면. 예, 길게 좀 보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 키워드 이슈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네. 하죠. 백악관에서 뭐 또 프레임워크를 발표했어요? 네. 예. 혹시 3월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이때 그 바이든 대통령이 디지털 자산의 책임 있는 개발과 관련한 행정명령이라는 걸 서명을 했어요. 네. 이러면서 야 역시 미국을 봐라. 미국은 이렇게 새로운 혁신에 대해서 혁신을 장려하고 새로운 자산에 대해서 이니셔티브 주도권을 쥐고 미국이 뭔가 끌고 가려는 막 그런 움직임이 있다. 예. 그러면서 야 우리도 저걸 본받았나 막 그런 얘기 했었거든요. 네. 그 3월에 서명한 행정명령이잖아요. 그 행정명령이 일종의 약간 법과 약간 비스무리한 네. 건데 그러면 네. 실질적으로 뭔가 할 수 있는 뭔가가 나와야 되잖아요. 네. 도대체 뭘 할 거야? 예, 실행 이게. 계획이 나와야 되겠죠? 맞습니다. 그 결과로 이제 디지털 자산 규제 프레임워크를 최근 발표를 했습니다. 네, 최근에 발표했어요. 그래서 그 규제 프레임워크를 통해서 6가지 과제를 선정을 했거든요. 그거 6가지 과제를 보면 일단 예. 소비자, 투자자 및 기업 보호. 이건 너무 당연한 거예요. 보호해야죠. 네, 예. 투자자 보호 네, 이거 투자자 굉장히 보호해야죠. 중요한 예. 부분이고요. 두 번째가 안전하고 저렴한 금융 서비스 이용 촉진. 이것도 중요하네요. 예. 세 번째가 금융 안정성 강화. 요게 조금 그렇죠. 예. 제가 지금 최근에 뭐 테라 맞아. 사태로 막 시장이 막 흔들렸잖아요. 첫 번째, 두 번째는 뭐 할 수 있지 뭐 이건데 이제 세 번째가 딱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예. 이게 지금 그 아예 그 이제 그 프레임워크 그 문서에 테라 예. 루나가 아예 언급이 돼 있어요. 그래요? 예. 네, 뭐라고 돼 있냐면 테라 루나 붕괴 사태로 인해 6천억 달러 상당의 피해가 발생했다고 적시를 해놨습니다. 아예 그러면서 금융안전감독위원회라는 곳이 있거든요. 예. 거기서 10월에 다음 달에 디지털 자산 금융안전 리스크 관련 규제 경차 금융 안정성을 위한 권고안을 담은 보고서를 발간해라라고 이제 하고요. 그러면서 이게 디지털 자산과 메이저 금융 시스템 간 결합이 심화되니까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적절한 규제가 필요하다라는 부분이 들어가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제 이른바 이제 코인 관련됐을 때 이 코인이 기존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지금 점점 커지고 있는 네. 상황이고 특히나 이 스테이블 코인이 문제거든요. 요거에 대해서 이제 강력한 규제가 들어가겠다라는 사인을 보내준 거죠. 그다음에 또 어떤 얘기들이 또 있죠? 네 번째가 책임 있는 혁신의 진전. 이건 뭐 열심히 뭐, 하겠다. 예, 혁신을 위해서 열심히 하겠다. 그리고 다섯 번째가 글로벌 금융 리더십 및 경쟁력 강화. 우리가 역시 짱할 이쪽에서도 거야. 미국이 앞서가겠다. 네, 맞습니다. 우리가 짱할 예. 거야. 약간 이런 거고요. 그 여섯 번째가 불법 금융 퇴치. 요게 또 요건 좀 요게 두렵네. 약간 시장에 예, 약간 예, 영향을 시장에선 미치는 두렵네요. 겁니다. 예. 이게 뭐냐면 디지털 자산 거래소와 그 대체 불가 토큰 NFT 플랫폼을 비롯한 예. 디지털 자산 제공 업체에 적용하기 위해 은행 비밀 유지법, 불법 제보 방지법, 무면허 자금 송출 방지법 등의 개정 요구 여부를 검토할 것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새롭게 생긴 자산이잖아요. 예. 요거를 관리 감독할 수 있는 뭔가 근거가 없어요. 근데 이걸 그 감독하기 위해서 기존에 있던 법을 약간 개정을 해가지고 디지털 자산도 이제 감독하겠다라는 거예요. 불법을 잡겠다. 이거는 괜찮은 것 같은데 네네. 어쨌거나 그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은 상당히 좀 불안해 할 것 맞아요. 같기도 하네요. 그러니까 이제 디지털 자산의 불법 자금 조달 위험을 계속 감시하겠다라고 하면서 네. 제가 딱 눈에 들어왔던 게 뭐냐면 바로 디파이입니다. 디파이. 디파이. 예. 이건 그야말로 금융이라고 하는 건 정부 당국의 철저한 라이센스 하에 뭔가 할 수 있는 행위잖아요. 네. 사업 행위인데 이 디파이라고 하는 건 누가 라이센스 준 것도 아니고 지들끼리 그냥 하고 있잖아요. 네, 탈중앙화 금융이니까 맞아요. 저 감독감 이런 규제를 받지 않겠다는 게 사실 그 철학이잖아요. 디파이의 철학. 그러니까 미국 정부 입장에서 보기에는 이거는 일종의 불법 금융 약간 이런 느낌인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불법 금융 퇴치의 일환으로 이제 네. 재무부가 나서서 2023년 2월까지 내년 2월까지 디파이에 대한 불법 금융 위험 평가 이걸 하고 예. 23년 7월까지는 부실 토큰 평가를 완료해라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내년 2월에 예. 뭔가 디파이 업계에 큰 뭔가 비바람이 닥칠 것 같은 분위기잖아요. 네. 예. 도대체 이제 미국 재무부가 어디까지 인정을 해줄 건지 그거 알 수 없는 이제 자세한 또 규제안 또 이후에 맞아요. 나오겠죠. 예. 이렇기 때문에 이게 지금 현재 이 사실 디파이 관련된 생태계 D앱들이 이거 굉장히 많잖아요. 그리고 여기서 뭔가 혁신을
혁신을 추구하는 개발자들도 많고. 예. 근데 이걸 보니까 되게 떨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6가지 과제 중에 하나는 아닌데 예. 마지막으로 나온 게 뭐냐면 미국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 CBDC라고 하죠. 예, CBDC. 개발 모색. 음. 그러니까 이제 연준에서 CBDC에 대해서 약간 미온적인 태도예요. 아 이거를 우리가 이제 꼭 해야 연준으로 될까? 꼭 약간 그런 예. 느낌이잖아요. 근데 약간 백악관에서 푸시하는 모양새입니다. 이게 디지털 달러는 효율적이고 국가 간 거래를 촉진하며 친환경적이고 지속 가능한 결제 시스템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개발을 해야 된다라는 거고, 이를 위해서 미 연준이 계속 연구하고 뭔가 이에 대해서 실험하고 평가를 하라라고 이제 재무부가 이렇게 약간 푸시를 한 거예요. 예. 제가 아까 6가지 과제 선정을 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근데 백악관에서 우리 6가지 과제 선정했어라고 하면 그 밑에 있는 다른 부처들 있잖아요. 예. 재무부도 있고 아까 금융안전위원회 예. 같은 것도 있고 이런 부처들이 이제 각자 입장에서 자기들 할 일을 이제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거에 맞춰가지고 이제 쭉 뭐 규제안들 맞아요. 마련하고 뭐 아까 불법 규명했으면 그 맞습니다. 어떻게 잡아야 되는지 뭐 이런 것도 만들어야 되고 그렇게 활동을 하겠네요. 자, 예. 그러니까 딱 아까 제가 뭐 6가지 중에 그냥 넘어갈 수 있는 건 넘어갔지만 말씀드린 금융 안정성 강화에서 스테이블 코인에 대해서 뭔가 규제할 것 같은 느낌이 확 오고 예. 불법 금융 퇴치니까 예. 뭔가 디파이에 디파이 대해서 또 규제할 쪽도 것 뭐 같고 좀 규제할 것 같고. 이러다 보니까 사실 3월에 행정명령이 발표됐을 때는 다들 와 미국이 혁신을 이제 되게 촉진하는구나 뭔가 와 이렇게 워워 해가지고 약간 잘 달래가지고 뭔가 선두를 잡으려고 막 노력하는구나라고 생각했었는데 네. 이 막상 프레임워크 발표되니까 이 업계에서 굉장히 이거 완전히 규제해서 혹시 우리 죽이겠다는 거 아니야 라면서 이제 걱정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국 블록체인 업계에서도 좀 그런 반발이 좀 있겠네요. 맞아요, 예. 맞아요. 그래서 업계에서 이렇게 미국 블록체인 협회가 있는데 여기가 블록체인 관련된 굉장히 큰 로비 단체라고 하더라고요. 예. 여기에서 이번 프레임워크에는 미국이 암호화폐 분야 리더십을 공고히 할 만한 내용이 담겨 있지 않다. 기회가 아닌 리스크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네. 일자리 창출 기회, 암호화폐 산업 촉진을 위한 권장 사항 등이 생략돼 있다라고 하면서 비판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 이거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예. 중요한 게 뭐냐면 예. 미국 걸 보고 우리나라가 또 따라하거든요. 그렇겠죠, 당연히. 네, 그래서 예. 우리가 앞으로 이제 도입하게 될 디지털 자산 기본법에 이런 관련된 프레임워크 내용이 이제 담길까봐 제가 업계에서 살짝 걱정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될지 좀 추이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세 번째, 이 현장 얘기로 이제 맞습니다. 마무리를 해보죠. 지금 다 두 네. 개가 약간 좀 어두운 얘기였어요. 근데 여기는 지금 활기가 가득합니다. 네. 젊은 분들 되게 많아요, 또. 네, 예. 이게 지금 다른 컨퍼런스가 우리가 지금 최근에 열렸던 국내 가장 큰 컨퍼런스 KBW라고 해서요. 네. 코리아 블록체인 위크 뭐 이렇게 진행이 됐는데 네. 대부분의 국내에서 열린 컨퍼런스의 대부분은 다 투자 관련된 컨퍼런스입니다. 사실 그게 돈이 되니까 네. 더 많이 열리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개발자 컨퍼런스예요. 그렇죠. 예. 그래서 투자 얘기보다는 개발과 관련된 얘기가 많고 앞으로 이 기술은 어떻게 될 맞아요. 것이냐. 예. 근데 시장은 그 기술을 또 가지고 움직이기 때문에 이걸 알아야지 또 시장이 어떻게 될지도 알 수 있어요. 어떻게 보면 네. 이런 개발 상황이 시장이 나중에 반영한다라고도 볼 수 있을 것 네. 같고요. 아까 젊은 분들 많다 그러는데 사실 개발자면 대체로 다 젊은 분들이 많아가지고 여기 지금 정말 젊은 분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하고 있고요. 예. 각자 자기들의 기술을 선보이려고 부스도 설치해놓고 예.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번이 이제 업비트 개발자 컨퍼런스라고 해서 예. UDC라고 하는데 이번이 5번째예요. 예. 그래서 올해 주제는 뭐냐? 상상하라 블록체인이 일상이 되는 세상. 그래서 Imagine Your Blockchain Life거든요. 22일 오늘과 내일 23일 양일에 네. 걸쳐 열립니다. 주제가 뭐냐면 레이어 2, 스마트 컨트랙트, 다오, 탈중앙화 자율조직이죠. 온체인 분석, NFT, 메타버스 게임, 웹 3.0 뭐 이런 게 있습니다. 이쪽 이슈를 다 망라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예.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투자 관련된 얘기라서 뭔가 뭐 돈 되는 얘기가 뭐 나올까 하는데 사실 그런 얘기보다는 기술 관련된 얘기가 많아요. 네. 그 가운데 약간 제가 약간 눈여겨봤던 기술 중에 기술 세 가지로 네, 꼽아봤거든요. 예. 하나가 스마트 컨트랙트. 네, 스마트 컨트랙. 이거는 뭐 그 비트코인이 이쪽에 이제 블록체인 1.0이다라고 하면 스마트 컨트랙트를 접목한 이더리움은 블록체인 2.0이다라고 네. 말 하잖아요. 비트코인은 어떻게 보면 블록체인에 있어서 금융 부분에만 특화된 거예요. 근데 이제 비탈리 부테린이 보기에 그러니까 금융이 아니라 코드에 따라서 돌아가는 계약을 이 블록체인 위에다 얹으면 네. 이른바 신뢰할 필요가 없는 계약이 이루어지는 거 아니냐라고 해서 도입이 됐는데요. 그러니까 이 스마트 컨트랙트가 있어야지 우리가 지금 누릴 수 있는 여러 가지 블록체인 플랫폼들이 다 가능한 거죠. 네.
그래서 이 스마트 컨트랙트를 구현한 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더리움이 이제 가장 처음이었고요. 네. 그 다음에 나오는 이제 체인들은 다 있다라고 보시면 네. 됩니다. 그래서 UDC 2022에서는 스마트 컨트랙트의 기술주자의 현 주소를 알려줄 텐데 솔라나 쪽 관련된 인사가 나오시고요. 네. 그 다음에 카르다노 쪽 개발 총괄도 나오십니다. 그리고 스택스 이쪽에 있는 기술 관련된 그 담당자분도 나와서요. 네. 자기들 이렇게 잘하고 있어라고 이제 자랑하는 자리입니다. 어떤 트렌드인지 좀 네네. 얘기를 해주겠군요. 예. 두 번째가 레이어 2인데 아마 레이어 이거- 2? 네, 예. 레이어 2는 아마 투자 관점에서도 굉장히 관심이 많으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레이어 2 프로젝트 가운데 어디가 가장 잘하고 있냐에 따라서 그 관련된 토큰들 가격이 막 뛰었거든요. 예, 예. 그 레이어 2라고 하면은 잠깐만 레이어 2면 레이어 1도 있겠네? 그렇죠. 원이 있어야지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예. 그 1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비트코인, 이더리움, 네. 그러니까 메인 체인이 이제 레이어 1입니다. 예. 근데 그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 지금은 막 이제 여러 가지 노력 업데이트를 통해서 이른바 탈중앙성도 지키면서 네. 보안성도 유지하면서 속도도 또 속도 빠르게 하고 빠르게 싶어 하겠다. 하잖아요. 뭐 이렇게 하고 근데 있죠. 지금 이제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는 그 단계로 이제 나아가는 단계인데 네. 지금 체인은 이제 보안성이 좋고 탈중앙화된 이더리움이라는 체인이 있는데 이게 너무 비싸고 느리다. 그럼 요걸 어떻게 개선할 수 있을까가 이더리움 체인은 그 위에 두고 실질적으로 거래가 처리되는 그 처리는 밑에 레이어 그 위에 레이어 2를 얻는 겁니다. 예. 그래서 거래 처리를 막 다 일으키고 맨 마지막에 최종된 거래 내용만 이더리움 체인에다 전송을 시켜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 레이어 2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들은 굉장히 싸고 빠르게 뭔가 네. 거래가 처리가 되는 거죠. 이 레이어 2 프로젝트들이 굉장히 많이 등장을 했었거든요. 네. 그래서 최근에는 레이어 2 전쟁이다라는 말까지 나올 정도예요. 그래서 지금 보면 폴리곤, 그다음에 람다 256 관련 관계자분들이 나와서 레이어 2 개발 현주소 그리고 앞으로 레이어 2가 또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뭐 옵티미스틱 롤업, 뭐 이거 영지식 증명 방식, 뭐 되게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런 여러 가지 방식들을 아마 이제 본인들은 어떤 방식을 통해서 레이어 2를 확장할 거다라고 네. 이제 발표를 할 것 같습니다. 또 그런 얘기 하고요. 네, 그 마지막으로 인터체인 브릿지. 네. 자, 인터체인 브릿지 하니까 벌써 머릿속에 떠오르잖아요. 지금 여러 가지 체인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이 체인이 블록체인도 있고 이거 이더리움도 있고 뭐. 맞아요. 예. 되게 다양한 체인이 있는데 이른바 이게 이제 체인이 여러 개라서 이제 멀티 체인이라고 하잖아요. 네. 어디는 어떤 이유 때문에 뭐 예를 들면은 클레이튼을 쓰고 어디는 어떤 이유 때문에 뭐 이더리움을 쓰고 이럴 수 네. 있잖아요. 그러면 이 두 개의 체인 간에 만약에 호환이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하면 너무 이 블록체인 세상이 좁은 세상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체인을 연결할 수 있는 이 브릿지의 역할이 중요해집니다. 예. 그래서 체인을 연결하는 브릿지 관련된 그 브릿지 기술에 대해서 네. 나와서 설명을 해주실 텐데요. 이렇게 그 첫날 패널 토론을 하거든요. 네. 그 발표한 분들 여러분들 모아가지고 그 첫날 패널 토론의 주제가 인터체인 브릿지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번 UDC 2022에서 좀 주목해서 네. 들어볼 만한 얘기들 3가지 주제를 좀 정리를 해주셨어요. 그리고 아마 현장에 오시면 굉장히 네. 다양한 이벤트들이 있거든요. 네. 그리고 이게 그 전시 공간이다 보니까 여기 NFT 갤러리를 또 따로 만들었어요. 네. 저 나중에 화면에서 쭉 NFT 보여주더라고요. 아까 네, 가서 맞아요. 봤더니. 예. 아마 지금 저희가 여기서 이러고 있지만 나중에는 여기 NFT 갤러리 모습도 같이 보여주시리라 믿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코인파이 측이 거의 마칠 시간이 다 됐는데요. 뭐 저희 시청자, 구독자 여러분께 마무리 인사하면서 좀 마치도록 하죠. 예. 네. 가격은 지지부진하지만 기술은 발전한다. 네. 예, 기술 얘기. 예, 이것도 좀 집중해서 좀 봐야 되겠다. 이런 얘기 해주셨습니다. 자, 코인파이 측이는 매주 목요일 코인시장의 동향을 생생하게 전달합니다. 지금까지 함께 해주신 알고란의 고란 대표, 그리고 저는 조선일보 경제부의 박사기자 박현철이었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